196개. 한국입니다. CES 2026. 미국 78개. 일본 31개. 독일 24개. 유럽 전체를 합쳐도 82개. 한국 혼자 196개. 57%를 한 나라가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3번 닫았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3시 라스베이거스. 전 세계 기술 기업이 모이는 가전 박람회 CES. 저 혼자 프레스룸에 앉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국제기술분석협회 수석 연구원. 17년간 CES를 분석했어요. 미국이 1위, 유럽이 2위, 일본이 3위. 이게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늘 4위에서 6위. 빠르지만 따라가는 나라였어요. 2026년 1월 8일.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전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개장 30분 전인데 이미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한국관 앞이었습니다. 미국 부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직원끼리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전부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첫 번째 부스. 한국의료기기 회사. 무대에 환자가 한 명 서 있었고 팔에 작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17. 혈당 수치였습니다. 간호사가 바늘로 피를 뽑았어요. 전통 방식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18. 오차 1mg. 유럽 바이어가 소리쳤습니다. 정확도가 얼마죠? 한국 담당자가 답했어요. 98.7%입니다. 6개월 2,400명 환자 실사용 데이터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유럽 최고 제품이 94%거든요. 한국이 5%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40% 싸다고 했어요. 더 좋고 더 싼 겁니다. 바이어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명함 건네고 미팅 요청했어요. 계약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스로 뛰어갔습니다. 한국 로봇 회사. 산업용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미쳤습니다. 1.8초에 하나씩. 정밀도 0.8mm. 일본 로봇 회사 2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최신 모델이 0.5mm야. 저건 6배 정밀해. 다른 한 명이 물었습니다. 가격은? 한국 측이 답했어요. 기존 제품보다 35% 저렴합니다. 일본 관계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로봇 종주국이라 불렸어요. CES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완패했어요. 6배 차이로. 세 번째 부스. 인공지능 번역. 무대에 7명.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기가 27개 언어로 동시 번역했어요. 지연 0.3초. 정확도 96.4%. 미국 기업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죠. 한국 측이 고개를 저었어요. 8개월 공항병원 국제회의 실사용입니다. 임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 제품이 92%거든요. 한국이 4% 이상 앞섰어요. 오전 11시. 저는 4개 부스를 봤습니다. 의료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4개 전부 한국이 1위였어요. 미국은 졌고 유럽은 밀렸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관 중심부. 거대한 천막이 쳐져 있었고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는 뭡니까? 특별 발표 준비 공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개됩니다. 저는 천막 틈새로 봤습니다. 거대한 기계 같은 게 보였어요. 10여 명이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핸더슨 씨 들었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대요. 극비 프로젝트. 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 내일 터뜨린다는데.
7년 극비. 저는 천막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4개 분야 1위였어요. 그런데 더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게. 오후 2시 한국 대기업 부스 디스플레이 시연이었습니다. 8K 해상도 120Hz, 두께 0.9mm, 종이보다 얇았어요. 에너지 소비 62% 절감. 일본 전자기업 연구소장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우리가 1.5mm인데 저건 어떻게? 더 얇고 더 효율적이었어요. 오후 4시 한국 자율주행 시연. 차량 5대가 무인으로 라스베이거스 도심을 주행했습니다. 18분 동안 시스템 오류 연건.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이 물었어요. 누적 주행거리는 28만 킬로미터 사고 연건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졌어요. 오후 6시 저는 8개 시연을 봤습니다. 8개 전부 한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평균 성능 23% 우수, 평균 가격 38% 저렴. 이건 시장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내일 진짜가 나온다고. 한국이 7년간 숨긴 비밀이 공개된다고. 프레스룸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요. 내일 한국이 반도체 관련 발표한대요. 프랑스 분석가가 거들었습니다. 반도체요. 그게 진짜면 게임 끝이에요. 반도체. 모든 기술의 심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의료기기. 전부 반도체 없이는 작동 안 해요. 한국이 반도체에서 뭔가 해냈다면 이건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천막을 다시 봤습니다. 경비가 3명 서 있었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폭탄이 있다고. 밤 9시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첫날 한국 기술 8개 분야 전부 1위. 미국 0개, 유럽 0개, 일본 0개. 한국이 쓸어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더 큰 게 나온다고 했어요. 7년 극비 프로젝트. 반도체 관련. 한국이 숨긴 최종 병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6개로 시작된 충격. 8개 분야 1위로 확인된 실력. 그리고 내일 공개될 비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CES 2026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한국이 세계를 뒤집는 주간이 될 거라고. 질서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새벽 2시 문자가 왔습니다. 일본 동료였어요. 내일 발표 좌석 구했어? 이미 매진이야. 3,000석이 1시간 만에 다 나갔어. 추가로 대형 스크린 5개 설치한대. 전 세계가 보고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한국이 7년간 숨긴 비밀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모든 것의 핵심. 한국이 거기서 뭘 해냈는지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이후 세계는 바뀔 거라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거라고. 게임은 내일 끝날 겁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이미 전시장 앞에 줄이 섰습니다.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발표는 오전 10시인데 4시간 전부터 모인 겁니다. 저는 프레스 출입증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메인홀 3,000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전 7시 한국 부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계약 조건을 물었습니다. 한 독일 구매 담당자가 한국 부품업체에 말했어요. 연간 50만 대 분량 선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검증도 안 끝났는데 계약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이었어요. 오전 8시 복도가 혼잡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회장, 독일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 일본 전자기업 사장, 세계 최고 기업 최고 위층이 모였어요. 한국이 뭘 보여줄지 보러 온 겁니다. 오전 9시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 대형 스크린 5개 추가 설치됐어요. 그래도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온라인 생중계가 결정됐고 43개국에서 접속했습니다. 저는 앞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 뒤에는 일본 전자기업 회장.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9시 50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시 정각. 무대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 연구기관 대표였어요. 그는 인사말 없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개할 기술은 지난 7년간 극비로 개발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공장 내부 영상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들, 로봇 팔들, 반도체 제조 설비였습니다. 반도체. 제 옆 미국 책임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기존 공정 인간 개입 47단계, 한국 신공정 3단계, 47에서 3으로. 미국 책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로 인해 불량률이 83% 감소했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83%.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불량률을 83% 줄였다는 겁니다. 생산 속도는 47% 향상. 에너지 소비는 38% 절감. 일본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험 라인 데이터입니까? 한국 측이 고개를 저었어요. 양산 라인입니다. 작년 6월부터 가동 중. 누적 생산 850만 개 돌파했습니다. 850만 개. 이미 시장에 나온 기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2나노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나노. 제 뒤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3나노 공정 안정화에 애먹고 있어요. 수율이 6070%. 그런데 한국은 이미 2나노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2나노 공정 수율 89%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최고 경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89%요? 검증 가능합니까? 화면에 보고서가 떴어요. 국제 반도체 검증 협회 인증서. 공식 문서였습니다. 독일 경영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이 기술은 1나노 공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테스트 중이고 내년 상반기 양산 계획입니다. 1나노.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이 혼자 거기 도착한 겁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기업 우선 사용. 해외 기업에는 기술 이전 형태로 제공. 조건은 개별 협상입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10분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섰고 숫자로 증명했으며 공식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반박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프랑스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합니까? 한국 측이 답했어요. 협의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라는 최종 병기를 공개했고 세계는 굴복했습니다. 이제 조건 협상만 남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각국 임원들이 휴대폰 꺼내 본사에 긴급 보고했어요. 한국이 2나노 89% 달성. 우리는 3년 이상 뒤처졌다. 대응 방안 필요하다. 저는 프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긴급회의 중이었어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장악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부 한국에 의존하게 돼요. 미국 분석가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5년 걸립니다. 일본 분석가가 한숨 쉬었어요. 5년 후엔 한국이 더 앞서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각국 산업협회 긴급회의. 의제는 하나. 한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수출 통제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 보유했습니다. 막아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협력 기회를 잃을 뿐입니다. 일본 대표가 현실적 제안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이 불리해도 받아들여야 해요.
늦으면 중국이 먼저 가져갑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어요. 견제는 실패. 협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폭탄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 한국과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 향후 5년간 150억 달러 투자. 150억 달러. 중국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서방이 견제하는 사이 중국이 손잡은 거예요. 1시간 후 인도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 확대. 중국 14억, 인도 14억. 28억 명 시장이 한국 것이 됐습니다. 저녁 6시. 서방 국가들이 당황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견제하는 사이 중국, 인도가 시장 가져갔어요. 우리만 고립됩니다. 밤 8시.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환영. 양국 파트너십 강화. 유럽도 따라왔어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포괄적 기술 동맹 희망. 12시간 만에 세계가 항복했습니다. 견제는 실패. 협력만 남았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시장이 선택했으며 정치도 굴복했습니다. 주요 기술 매체가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어요. 헤드라인이 묘했습니다. CES 2026 한국 쏠림 현상 우려. 혁신상 집중 공정성 논란. 급격한 변화 검증 필요. 한 미국 매체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압도적 수상은 정상적 경쟁 결과로 보기 어렵다. 정부 지원 배경 가능성. 공정한 시장 경쟁 아닐 수 있다. 유럽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기술 검증 충분했는지 의문. 단기간 다수 분야 동시 1위는 통계적으로 이례적. 일본 매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기술 독주는 시장 질서 해칠 수 있다. 다양성과 균형 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틀 전까지 미국 독주는 괜찮다더니 한국이 1위 하니까 갑자기 다양성이 필요하대요. 오전 10시. 기술 전문가 긴급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나왔어요. 주제는 한국의 기술 약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혁신상 개수가 곧 기술력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장 실제 영향력이죠. 두 번째 유럽 전문가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지속성 봐야 합니다. 일시적 현상 가능성 배제 못해요. 일시적 현상. 7년 개발하고 850만 개 양산하고 이나노 89% 달성한 게 일시적이라니요. 세 번째 일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과정 불공정한 방법 사용 안 됐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독일 전문가가 동의했어요. 급격한 발전엔 반드시 이유 있습니다. 투명한 검증 필요한 시점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이미 현장 검증됐습니다. 실사용 데이터 공개됐고 독립기관 인증도 받았어요. 더 뭘 검증하자는 겁니까? 미국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 말하는 겁니다. 과정의 공정성. 기술로 못 이기니까 이제 과정을 문제 삼는 거였어요.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유럽 전문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핸더슨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요. 그가 한숨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말 못해요. 우리 입장 있으니까요. 우리 입장. 개인적으론 인정하지만 공개적으론 의심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 한국 배터리 회사 설명회. 참석자가 전날보다 2배 늘었습니다. 언론이 검증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겁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 구매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유럽에 공급 가능합니까?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합니다. 책임자가 즉시 말했어요. 연간 50만 대 분량 선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언론은 검증하라는데 시장은 지금 당장 계약하자는 겁니다. 한국 센서 회사 설명회. 미국 병원 네트워크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국 320개 병원 도입하고 싶습니다. 독점 공급 가능합니까?
한국 측이 답했어요. 독점은 어렵지만 우선 공급권은 드립니다. 한국인공지능 기업 설명회. 중국 기술 기업 대표가 왔어요. 중국 시장 도입하고 싶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얼마입니까?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시장 규모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계약하고 싶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가기 전에요. 경쟁사가 먼저 가기 전에.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한국 기술 안 쓰면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오후 5시 한국 기업들이 받은 계약 의향서 230건. 전날 120건의 2배였어요. 언론이 의심할수록 계약은 늘어났습니다. 저녁 7시 국제기술협력기구가 성명을 냈습니다. 첨단 기술 이전 신중한 접근 필요. 급격한 기술 패권 변화는 시장 안정성 해칠 수 있다. 전략 기술 재검토 필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2시간 후 유럽 최대 투자 펀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 기업 투자위에 20억 유로 규모 펀드 조성. 20억 유로. 기구는 신중하라는데 투자자는 20억 유로를 쏟아붓는 겁니다. 정치와 자본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밤 9시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반도체 기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조건 협상 시작했고 다음 주 계약 목표입니다. 다음 주 계약. 아침엔 검증하라더니 저녁엔 다음 주 계약이래요. 10분 후 일본 최대 전자기업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로봇 기술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일본 로봇 종주국이 한국과 손잡겠다는 겁니다. 20분 후 독일 자동차 회사 3곳이 동시에 발표했어요. 한국 자율주행 시스템 전면 도입 결정. 1시간 만에 세계 글로벌 기업이 한국 선택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언론 기사 87건 중 73건이 한국 의혹이나 우려 담았어요. 하지만 같은 날 한국 기업 계약 의향서 230건, 투자 제한 48건, 기술 이전 협상 요청 92건. 언론은 의심했지만 시장은 배신했어요. 돈은 정직했습니다. 밤 11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상원기술위원회 위원장 발언. 한국기술부상은 우려스럽다. 의회 차원 대응 검토 중. 의회 차원 대응. 이건 정치 견제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30분 후 미국 최대 투자사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기술은 시장이 선택했다. 정치가 시장 막아선 안 된다. 우리는 한국 투자 계속할 것이다. 정치 vs 시장.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새벽 1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견제가 시작됐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본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한국 정부가 갑자기 공지를 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특별 기자회견 개최. 주제는 한국기술 협력 전략. 특별 기자회견.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반격한다고. 견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세로 나온다고. 새벽 3시 동료에게 문자가 왔어요. 일본 분석가였습니다. 들었어. 한국이 내일 뭔가 또 터뜨린대. 개도국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래. 무상으로. 무상기술 지원. 한국이 선진국 견제를 무시하고 개도국에 직접 손 내미는 겁니다. 시장을 우회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방어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고. 견제당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넷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견제는 12시간 만에 실패했고 한국은 더 강해졌으며 시장은 완전히 한국 편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한국이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이미 정해졌어요. 넷째 날 새벽 6시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 한국 첨단 기술 관련 수출 통제 강화 검토. 핵심 소재 장비 승인 절차 강화. 수출 통제. 이건 한국 견제 선언이었어요. 1시간 후 유럽연합 통상위원회 성명. 한국 기술 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
불공정 거래 여부 확인 필요. 반덤핑 조사. 유럽도 가세한 겁니다. 오전 8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기자회견. 특정 국가의 과도한 정부 지원은 시장 왜곡 초래. 국제규범 준수 필요. 미국, 유럽, 일본 세계 진영이 동시에 한국 압박했습니다. 저는 프레스룸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한국 견제. 프랑스 분석가가 거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오전 11시 전시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부스 직원들이 여유로웠어요. 오히려 미국, 유럽, 일본 부스가 긴장한 표였습니다. 한 미국 기업 임원이 한국 부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수출 통제 발표 들었죠? 한국 측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독자 기술 보유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본다. 강한 자신감이었어요. 정오.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국정부 특별 기자회견. 장소 메인홀. 전 세계 생중계. 오후 3시. 메인홀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이틀 전 반도체 발표 때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무대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라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일부 국가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출 통제 반덤핑 조사 언급됐죠. 우리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20개국, 동남아시아 15개국, 중남미 12개국이 표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개도국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47개국에 한국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상. 방안이 웅성거렸어요. 의료기기, 로봇공학,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자 교육도 지원합니다. 총 규모 80억 달러입니다. 80억 달러를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베트남 대표도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겁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선진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른 문을 엽니다. 47개국, 인구 합계 27억 명. 세계 인구의 34%입니다. 27억 명. 미국, 유럽, 일본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우리는 기술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술 공유를 원합니다. 한국 기술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두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개도국 대표들이 일제히 기립했어요. 선진국 대표들은 앉아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가 난리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장관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계약서 준비됐습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나라부터 해주세요. 저는 미국 대표를 봤습니다. 그가 전화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우회했어요. 개도국 시장 전부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고립됩니다. 오후 5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추가 발표를 한 겁니다. 한국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중국도 참여. 30억 달러 추가 지원. 중국이 한국 편에 선 겁니다. 한국 80억, 중국 30억. 합쳐서 110억 달러. 개도국 47개국이 한국 마이너스 중국 기술을 쓰게 되는 겁니다. 30분 후 인도도 발표했어요. 인도는 한국 프로그램 공동 참여. 15억 달러 지원. 한국, 중국, 인도. 세계국 연합이 형성됐습니다. 인구 합계 31억 명. 세계 인구의 39%. 저녁 6시 서방 국가 긴급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압박하는 사이 한국이 시장을 우회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40%가 한국 기술 쓰게 됩니다. 유럽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인도까지 한국 편이에요. 우리가 고립됐어요. 일본 관계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견제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만 강해졌어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압박 중단. 협상 재개. 저녁 8시 미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출 통제 재검토 보류.
한국과 대화 지속. 유럽도 따라왔어요. 반덤핑 조사 중단. 협력 재개. 일본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문제 제기 철회. 12시간 만에 압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더 극적이었어요. 저녁 9시 한국 기업 부스 앞에 줄이 300m 넘게 섰습니다. 계약 상담 받으려는 바이어들이었어요. 대기시간 4시간이래요. 한국 배터리 회사, 유럽 자동차 3개사가 동시에 와서 계약 요청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 경쟁했어요.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미팅 시작. 한국 의료기기 회사, 미국 병원 체인 5곳이 몰려왔어요. 전부 독점 공급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이 답했어요. 독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선 공급권은 드릴게요. 한국 반도체 기술, 일본 기업 2곳, 미국 기업 3곳이 기술 이전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조건 협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걸립니다. 순서 기다려야 해요. 순서 기다려야 해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 잡은 겁니다. 밤 10시 최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넷째 날 한국 기업 계약 의향서 419건, 전날 230건의 거의 2배, 기술 이전 협상 요청 187건, 투자 제한 94건, 누적 데이터, 나흘간 계약 의향서 총 1266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3,800억 달러, 3,800억 달러, 한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나흘 만에 한국은 세계로부터 3,800억 달러어치 계약을 따낸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이겼다고. 견제는 실패했고 압박은 무너졌으며 시장은 완전히 한국 편이 됐어요. 밤 11시 한국 정부가 또 공지를 냈습니다. 내일 폐막식에서 한국 대표 특별 연설 예정. 제목은 새로운 기술 질서. 새로운 기술 질서.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한국이 내일 최종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바뀌었다고. 새벽 1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96개로 시작된 충격. 반도체 이나노 89% 공개. 견제 시작과 시장의 배신. 한국의 반격과 개도국 장악. 3,800억 달러 계약. 그리고 내일 폐막식.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선언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CES 2026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내일이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한국의 승리가, 새로운 질서가,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게임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언만 남았어요. 마지막 날 오전 9시. 폐막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메인홀이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67개국에서 생중계를 준비했어요. 시청자 예상 인원 8억 명. CES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미국 상무장관, 뒤에는 일본 경제산업상, 독일 경제부 장관도 왔어요. 각국 정부 최고위급이 모인 겁니다. 오전 10시 CES 주최 측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어요. CES 2026은 특별한 해입니다. 기술 역사가 바뀐 주간이었죠.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혁신상 총 344개, 한국 196개, 미국 78개, 일본 31개, 독일 24개, 중국 19개,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계약 규모도 공개됐어요. CES 2026 전체 계약 총액 8,700억 달러. 그중 한국 기업 3,800억 달러. 43%를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미국은 1,800억 달러. 전년 대비 28% 감소했어요. 일본은 620억 달러. 35% 줄었습니다. 한국이 늘어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줄어든 거예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특별 공로상을 발표하겠습니다. CES 역사상 최초로 국가 단위로 드립니다. 수상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어요.
트로피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8억 명이 그 장면을 봤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집중됐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기준을 따랐고 그들의 방식을 익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했죠.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따라가기만 하는가? 왜 우리는 기준을 만들 수 없는가? 2015년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로 남지 않겠다고.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4,2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기술 분야별 세계 순위.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배터리 1위, 로봇 1위, 인공지능 1위, 자율주행 1위, 의료기기 1위, 23개 분야 중 21개가 1위였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어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기술로 증명했고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갈 것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주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싶어요. 47개 개도국에 기술을 무상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와 공정한 조건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기술 패권이 아니라 기술 공유. 그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새로운 기술 질서가 시작됐다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고. 이제 세계는 함께 가거나 뒤처지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미국 상무장관도 일어섰고 일본 경제산업상도 박수쳤습니다. 독일 장관도 일어섰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겼고 세계가 승복한 겁니다. khai막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관이 답했어요.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10년 안에 달성하겠습니다. 10년. 이번 성과도 10년 계획의 결과였고 다음 10년도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와 협력 계획은요? 장관이 답했습니다. 모든 제안 환영합니다. 공정한 조건이면 함께 갈 준비됐어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독점 우려하는 목소리 있는데요. 장관이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권을 갖고 싶을 뿐입니다. 70년간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입장이 됐을 뿐입니다. 선택권. 한국은 더 이상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제시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오후 2시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CES 2026 5일간 한국 기업 최종 계약 체결 건수 847건, 협상 진행 중 412건, 합계 1259건, 총액 3,800억 달러, 전년 대비 520% 증가였습니다. 미국은 1,800억 달러로 28% 감소, 일본은 620억 달러로 35% 감소, 유럽은 940억 달러로 22% 감소, 한국 혼자 늘었고 나머지는 전부 줄었습니다. 오후 4시 전시장이 폐장됐습니다. 한국 부스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계약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국 부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일본 부스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명함을 정리하고 계약서를 쌓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리의 웃음이었어요. 저녁 7시.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CES 2026 한국의 완전한 승리.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2026년 1월 CES는 기술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 순간이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된 주간이었다. 196개로 시작된 충격은
3,800억 달러 계약으로 끝났다. 한국은 반도체 인하노 89%로 세계를 압도했고 47개 개도국 무상 지원으로 시장을 우회했으며 최종 선언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정했다. 세계는 인정했다. 한국이 이겼고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으며 함께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이제 질문은 왜 한국인가가 아니다.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새벽 3시. 저는 프레스룸에서 196개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한국은 진짜였으며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CES 2026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CES가 끝나고 3주 후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사무실 책상 위에 긴급 분석 요청서가 쌓여 있었어요. 미국 정부 7건, 유럽연합 5건, 일본 정부 3건, 각국 기업 28건.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월 첫째 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가 발표했어요. 한국 자율주행 기술 전면 도입. 향후 3년간 모든 신차에 한국 시스템 탑재. 계약 규모 240억 달러. 240억 달러. 독일 자동차 종주국이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겁니다. 이틀 후, 미국 최대 병원 네트워크 발표. 한국 의료기기 전국 도입. 520개 병원 한국 센서 설치. 계약 규모 180억 달러. 일주일 후, 일본 3대 로봇 회사 동시 발표. 한국 기술과 합작. 일본 시장에 한국 로봇 도입. 합계 규모 95억 달러. 한 달 만에 세계 국가 주요 기업이 한국 선택했습니다. 총액 515억 달러. 2월 중순,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발표했어요. 한국과 포괄적 기술 동맹 체결. 5년간 150억 달러 투자 확정. 한국 기술 중국 전역 도입. 150억 달러. 중국 14억 명 시장이 한국에 열린 겁니다. 사흘 후, 인도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디지털 인프라 협력. 주요 도시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10년 계획 80억 달러 규모. 인도 14억 명 시장도 열렸어요. 중국 인도 합쳐서 28억 명. 세계 인구 35%가 한국 기술을 쓰게 된 겁니다. 2월 말,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CES 이후 한 달간 한국 기업이 체결한 계약 총 142건. 금액 745억 달러. 한 달에 745억 달러. 이건 한국 월평균 수출액의 2배였어요. 3월 초, 국제기술표준협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입국장에서 각국 기업 대표들을 봤어요. 독일 자동차 최고 경영자, 미국 반도체 회장, 일본 전자기업 사장. 전부 한국에 온 이유는 하나. 한국 기업과 계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회 첫날,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제정위원회 의장 선출. 후보는 3명. 한국, 미국, 일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38표, 미국 12표, 일본 5표. 한국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70% 득표였습니다. 반도체 표준. 이건 모든 기술의 기반입니다. 한국이 표준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의장 수락 연설에서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과거 미국이 의장일 때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표준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다르게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 날,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의료기기 안전기준위원회 의장, 한국 당선. 인공지능 윤리표준위원회 의장, 한국 당선. 자율주행 안전규격위원회 부의장, 한국 당선. 4개 핵심 위원회 중 3개를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복도에서 미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이 만들겠죠. 저는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가 답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이겼고 우리가 졌습니다. 공정하게요. 공정하게. 미국조차 인정한 겁니다. 셋째 날, 각국 기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통신기업, 한국인공지능 번역 엔진 전면 채택, 10년 계약 45억 달러, 영국 제약사, 한국 신약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15년 계약 62억 달러, 스페인 에너지 기업, 한국 배터리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8년 계약 38억 달러. 사흘 동안 11개 기업이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총액 234억 달러. 총회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CES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 패권이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됐고 표준을 만드는 위치에 올랐어요. 세계는 한국을 따라오거나 뒤처지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 전문가가 거들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힘이 아니라 기술로 이겼다는 겁니다. 정당한 승리였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일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10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 10년을 놓쳤습니다. 이제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토론이 끝나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바꿨다는 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3월 말 최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CES 이후 2달간 한국 기업 계약 총 287건, 금액 1240억 달러, 2달에 1240억 달러. 한국 연간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CES 2026 이후 세계 질서 재편.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CES 2026은 시작이었다. 한국의 승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다. 표준위원회 장악 글로벌 계약 체결 개도국 시장 확보. 한국은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섰다. 향후 10년 기술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쓰일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고 세계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4월 초, 저는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회의 참석 때문이었어요. 이번 회의 핵심 의제, 육지 통신 표준 제정. 육지는 아직 상용화 전입니다. 하지만 표준을 먼저 정하는 나라가 시장을 지배해요. 사진은 미국이 표준을 만들었고 오지는 중국과 한국이 경쟁했습니다. 육지는 누가 가져갈까요? 회의 첫날, 각국 제안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제안, 기존 오지 확장형, 속도 향상 중심. 유럽 제안, 에너지 효율 강화형. 일본 제안, 초정밀 통신 특화형. 한국 제안, 완전히 새로운 구조였어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최적화 네트워크, 속도 에너지 정밀도 전부 동시 달성. 기술위원회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제안 종합점수 94점, 미국 78점, 유럽 72점, 일본 69점.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참가국 164개국, 한국 안에 찬성 127표, 반대 21표, 기권 16표, 77%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육지 표준이 한국 방식으로 확정된 겁니다. 2030년 육지 상용화되면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쓰게 됩니다. 회의 후 미국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핸더슨 씨 솔직히 물어봅니다. 한국이 모든 표준을 가져가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제표준 제정 9건 중 한국이 주도한 건 6건. 반도체, 의료기기,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터리, 통신. 전부 한국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한숨 쉬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끝났군요. 4월 중순,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글로벌 기술 협력센터 설립.
위치는 서울. 47개 개도국 기술자 교육 시작. 첫 교육생 2,400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교육 내용: 한국 반도체 기술, 로봇공학, 인공지능, 의료기기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 후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기술을 전파합니다. 47개국에 한국 기술 전도사 2,400명이 퍼지는 겁니다. 케냐에서 온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베트남에서 온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10년 후 베트남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국이 길을 보여줬어요. 5월 초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특별 세션. 주제는 기술 패권 변화와 글로벌 경제. 발표자가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2026년 1분기 글로벌 기술 투자. 한국 유입 금액 34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20% 증가. 미국 유입 금액 280억 달러. 35% 감소. 중국 유입 금액 190억 달러. 18% 감소.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기술 투자 1위가 된 겁니다. 한 미국 투자자가 말했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장 유망한 시장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중순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최대 반도체 기업 미국의 200억 달러 규모 공장 건설 발표. 이나노 공정 양산 시설이었어요. 미국 현지 고용 8,000명 창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투자를 환영합니다. 양국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로봇 회사. 유럽 5개국의 합작법인 설립. 총 투자 85억 달러.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시스템 구축. 독일 총리가 한국 기업을 방문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 산업을 혁신할 것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회사. 일본의 연구센터 설립. 30억 달러 투자. 일본 연구자 1,200명 고용. 일본 총리가 환영했습니다. 한일 기술 협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선진국에 투자 유치하려 애썼어요. 이제는 선진국이 한국 투자를 환영하는 겁니다. 5월 말 최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CES 이후 5개월간 한국 기업 해외 투자 총 428억 달러. 해외에서 한국 유입 투자 총 612억 달러. 순유입 184억 달러. 한국이 자본 순수입국이 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국이 자본을 받는 나라에서 자본을 주는 나라가 됐다고. 6월 초 저는 중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표준 장악과 자본 흐름 역전. 주요 내용: 한국은 6개 핵심 분야 국제 표준을 장악했다. 반도체,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 배터리, 통신. 이 표준들이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자본 흐름도 역전됐다. 한국은 기술 투자 세계 1위가 됐고 선진국들이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개도국 47개국은 한국 기술 생태계에 편입됐다. 2,400명 기술자가 한국 방식을 배웠고 이들이 본국에서 한국 시스템을 확산시킬 것이다. 결론: 한국은 새로운 기술 질서의 중심이 됐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향후 10년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생각했습니다. CES 2026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됐다고. 한국은 증명했고 세계는 따르고 있다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2026년 8월 저는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부 초청이었어요. 기술 패권 변화 세미나 기조 발표를 맡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란 점: 각국 정부 대표단이 동시에 입국하고 있었어요. 미국 통상대표부, 독일 경제부, 일본 경제산업성, 프랑스 재정부. 전부 한국 정부와 회의하러 온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독일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요청하러 왔습니다. 기술 협력 확대를 말이죠.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미나 첫날, 저는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2026년 기술 패권에 대전한 한국의 승리. 주요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CES 2026 이후 7개월간 한국 기업 글로벌 계약 총 892건, 금액 2,840억 달러. 한국 연간 수출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국제표준 제정 14건 중 한국 주도 9건, 64%를 한국이 가져갔어요. 글로벌 기술 투자 한국 유입 1위, 7개월간 820억 달러, 미국 2위 620억 달러, 중국 3위 480억 달러. 한국이 모든 지표에서 1위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답했어요. 10년 계획과 4,2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유럽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 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이 현실적 선택입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중심 질서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최소 10년, 어쩌면 20년. 한국은 다음 10년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각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양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한국 회담. 미국이 제안했어요. 한미 기술 동맹 격상, 반도체 인공지능 공동 개발. 미국이 먼저 손 내민 겁니다. 독일 마이너스 한국 회담. 독일이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로봇 분야 전면 협력. 독일 기술과 한국 기술 결합. 독일이 파트너 요청한 겁니다. 일본 마이너스 한국 회담. 일본이 제안했어요. 한일 기술협력위원회 격상. 정상급 회담 정례화. 일본이 관계 강화 원한 겁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회담. 프랑스가 요청했습니다. 원자력 우주항공 협력. 한국 기술 도입 희망. 프랑스도 한국 필요한 겁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에 요청하는 입장이었어요. 셋째 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허브 구축. 서울을 세계 기술 중심지로 만들겠다.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 투자. 5천억 달러. 이전 10년 4,200억 달러보다 많았어요. 한국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세부 계획이 공개됐어요. 우주항공 분야 1,200억 달러, 바이오 헬스케어 900억 달러, 에너지 환경 800억 달러, 양자 컴퓨팅 700억 달러, 차세대 기술전 분야에 투자하는 겁니다. 목표도 명확했어요. 2035년까지 모든 주요 기술 분야 세계 1위 달성. 한국을 글로벌 기술 표준 발원지로 만들기. 발표 후 각국 반응이 즉시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성명. 한국의 야심찬 계획을 환영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독일 총리 논평.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일본 총리 발언. 한국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계가 한국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한 겁니다. 넷째 날, 민간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10개사 공동 성명.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격상. 한국의 연구개발센터 확대. 총 투자 규모 280억 달러. 280억 달러를 한국에 쏟아붓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사 20개사 발표. 한국기술기업 전문 펀드 조성. 규모 45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중심 기술 질서의 미래. 저도 패널로 참석했어요. 최종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1월 CES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확정됐습니다. 한국은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됐고 세계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196개 혁신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2,840억 달러 계약으로 이어졌고 국제표준 장악으로 확장됐으며 5천억 달러 미래 투자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세계는 따라올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확정됐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전 세계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8개월 전 라스베이거스 새벽 3시. 저는 196개라는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숫자는 시작이었고 경고였으며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10년 준비하면 질서를 뒤집을 수 있다고. 멈추지 않으면 정상에 설 수 있다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2026년 한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된 해.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2026년을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된 해로. 세계 질서가 재편된 해로. 한국이 기준이 된 해로. CES 2696개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질서는 바뀌었다.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이 중심에 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다.